영어 듣기 연습 5강 7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 까다로운 글인데요. 잘 보시고 내용 전체적인 의미가 뭔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성인들의 권위라고 하는 건 intricably, 불가분하게, 꼭 해야 된다는 거죠. 불가분하게 어떤 지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명사 뒤에 이 나오는 수식이 되겠죠. 어떤 지위인가 봤더니 즐겨진 겁니다. 누렸다는 거죠. 누구에 들어준다 봤더니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즐겼으니까 얻었다고 봅시다. 한번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어떤 지위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대요. 됐죠? 성인의 권위라고 하는 건 과거의 경험에서 온 지위와 연결되어 있다. 일단 보시고요. 자, 역사적으로 그들의 권위라고 하는 건, 성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라고 하는 건 in no small part입니다. 조그만 부분이 없는 거죠. 적지 않게, 상당히 적지 않게 그들의 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대요. 어떤 능력인가 봤더니 전해주는 능력입니다. 뭘 전해줘요? 유산이죠. 어떤 유산? 인간의 지식과 문화적인 성취의 유산을 전달해주는 그들의 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대요. 이게 바로 뭡니까? 지식과 문화적 성취, 과거죠. 즉 과거의 경험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전달하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즉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라고 하는 거, 성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들이 축적해온 어떤 과거로부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경험을 얼마나 전달해줘야 되느냐,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전달하지 못하면 성인들의 권위는 없어지겠죠. 자, 근데 이런 애매한 지위라고 하는 것, 성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애매한 지위라고 하는 건 포스터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대요. 명사 뒤에 웨어링을 미치는 수식이 되겠죠.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가 봤더니 그들의 지식, 즉 어떤 학과목이 하면 되겠죠. 어떤 학과목에 대한 권위, 그들의 지식, 즉 어떤 학과목에 대한 권위라고 하는 건 종종 의문이 제기된대요. 누구에서? 교육적 전문가들에 의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요 조성하고 있답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성인들의 지위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예요. 탄탄한 게 아니라 애매합니다. 언제든지 반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애매한 지위, 탄탄하지 않은 지위라고 하는 건 어떤 분위기를 만듭니까?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겠죠. 그들의 권위는 어디서 와요? 그들이 전달해주는 과거의 지식, 과거의 경험부터 오죠. 여기서는 그러한 과거의 경험을 교과목이라고 하는 어떤 걸로 투영한 겁니다. 즉 그들의 지식, 그들의 경험을요 교과목으로 본 거예요. 교과목에 대한 권위가 이상하다는 거죠. 이런 얘기로부터 의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교과 자체가 이상하다. 꼭 배워야 돼? 옛날 건데?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문제 갈게요. 자, A번입니다. where과 which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의 대결인데요. 간단하죠. 관계부사는요,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와요. 관계대명사의 경우는 뒤에 불완전 문장이 오게 됩니다. 쭉 살펴봤는데 뒤에는요, 완벽한 문장이 나와요. 따라서 정답은 관계부사 where이 되겠죠. 나온 김에 완전 문장과 불완전 문장이 오는 것도 잠깐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불완전 문장의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장 기본적인, 그렇죠? 여러분들 가장 많이 알아야 되는 요 what 부분 기억하셔야겠죠. 그리고 기본적인 관계대명사들, 바로 뭐가 옵니까? 관계대명사는 대부분 다 불완전 문장이 와야 됩니다. 자, 이와는 반면에 완전 문장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접속사, 대시, 양다리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 같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도 가능하고 접속사도 가능하고 관계부사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관계부사 where, when, why, how도 가능하고요. 관계대명사 whose, 특이하죠. 관계대명사지만 얘는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부사와 동일한 표현일 수 있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역시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한 가지 불운한 결과라고 하는 것, 이러한 과정의 불운한 결과라고 하는 이런 과정이 뭐예요? 성인의 권위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됐죠? 이런 과정에 있어서 한 가지 불운한 결과라고 하는 건 뭐였느냐? 교육학적인 신념과 관행의 성장이었대요. 자, 분명 여기는 불행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불행한 결과. 근데 여기는 성장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교육학적 성장과 관행의 결과라고 하는 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나와줘야 돼요. 됐죠? 자, 하도록 할게요. 자, 어떤 교육학적 신념과 관행인가 봤더니 self-consciously, 이게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인식하는 겁니다. 누구를 인식하죠? 남을 인식하는 거죠.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겁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을 하면서 의문점을 던지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교과에 기반을 둔 지식의 지위에 대해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질문을 던지는 교육학적 신념과 관행의 성장이었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교과 기반의 지식에 대해서 의문을 던진다라고 하는 뭐에 대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 그렇죠? 기존의 지식에 대해서 도전하는 분위기인 교육학적인 신념과 관행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요 성인의 권위에 대해서 의문점을 펼쳤잖아요. 그렇죠? 이게 당연히 안 좋은 결과로서 등장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것. 자, 요게 뭘 봤냐 봤더니 암문장 전체예요. 불행한 결과 자체가 교육학교 신념과 관행의 성장이었대. 근데 이런 내용 자체가 뭘 하느냐? 유도한답니다. 어떤 걸 이끌어내요? 바로 다운사이즈, 축소되는 겁니다. 아카데미 러닝부터 학술적 학습이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 뭐 바꾸자면은 교과학습으로 되겠죠. 교과학습의 축소로 이어진대. 어디에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교과목 학습의 축소가 이어지게 된답니다. 이로 인해 어떤 성인에 대한 권위에 어떤 의문점이 던져요. 그리고 뭐에 대해 특히 교과 기반의 학습에 대해서 의문점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뭐가 나와요? 아, 굳이 우리 배울 필요가 있냐? 이만큼 배우지 말고 기존에 배웠던 걸 이만큼만 배워. 그리고 또 다른 걸 배워야 돼.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네, 문제 되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봤더니 자, 콤마 찍고 나온 부분에 동사의 유형을 묻고 있습니다. read, 본동사냐? 아니면 reading, 분사 구문이냐? 반드시 못 찾으면 돼요. 전체 문장의 본동사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살펴봤더니 앞에 뭐가 나와요? 주어 동사라고 하는 완벽한 문장이 나와버립니다. 따라서 본동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는 본동사가 나오면 안 돼요. 따라서 정답, 분사 구문 reading이 정답이 됩니다. 자, 많은 정책 입안자들과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사람들은요, 주장하고 있어요. 즉, 학습. 어떤 학습이냐? 현재 경험으로부터의 학습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리워딩, 보답을 해주는 거잖아요. 득이 된다는 거죠. 당연히 주어가 learning이기 때문에 동명사 주어잖아요. 당연히 단수 지급해줘야겠죠. 현재 경험으로부터의 학습이 훨씬 더 득이 된다. 아, 이제 이 필자가 주장하는 것보다 현재 경험 중심의 학습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교과 기반의 지식의 공부보다는 훨씬 더 현재 경험의 학습이 훨씬 더 득이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특히 종종 일축하기도 합니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런 학습 교과라고 하면 됩니다. 교과 기반의 지식을 일축해요. 뭐라고? 좁다라는 거죠. 야, 이 세상에 정말 살기 바쁜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식까지는 너무 부족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나 봤더니 확대를 요구해요. 교육과정의 확대를 요구합니다. 그렇죠? 현재까지는 이 정도 교과서에 나오는 정도만 배우는데 요거로 부족하다는 거야. 여기보다 뭐가 추가하자? 다른 교육과정을 추가해서 훨씬 더 넓은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게 요 필자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목 기반 지식은 작다고 일축을 해요. 그리고 교육과정의 폭을 확장하자. 즉, 좀 더 다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걸 배우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입니다. 성인의 권위로 야기된 교과학습의 축소죠. 즉, 성인의 권위가 있는데 굉장히 애매해요. 애매하다 보니까 성인의 권위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 여기서는 학과목이에요. 학과목의 지위가 약화됐어요. 그 결과 교과 학습의 축소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대신에 현재에 안 맞는 지식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중심? 현재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인의 권위는
과거 경험의 지위와 경어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런 성인의 지위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 성인의 지위에 근거가 되는 학과목에 대한 권위도 같이 의심이 돼요. 그래서 이런 학과목의 권위 의심 자체가 교과 학생의 축소를 요구하게 되고 그 결과 교육과정이 뭡니까? 현재 경험, 그죠? 현재의 경험을 담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자, 즉 더 넓히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문은요, 일단 내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때까지 반복적으로 읽어보셔야 되고요. 내용을요,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일단 이건 어법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어법으로 나오기 좀 힘들어요. 찾아봤더니 그닥 스페시 어기 문제에 제시됐던 문제보다는 그렇게 중요한 어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어휘, 굉장히 중요한 어휘가 나와요. 애매한 지위. 촉구했다, 불행한 결과, 의문을 표했다, 축소를 불러일으켜왔다, 득이 되더라, 일축했더라. 충분히 내용과 흐름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봐주시고요. 특히 요거는 글의 순서, 굉장히 글의 순서 내기 좋습니다. The ambiguous status 부분, one unfortunate outcome 부분, 그리고 마지막 many policymaker 부분 충분히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순서 맞추기도 봐주시길 바랍니다. 5강의 9번이었습니다.